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30%가 바로 그 전쟁터 옆을 지나는 바닷길에서 옵니다. 그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가들이 던진 경고 하나는 이 사태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겁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거처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맞불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실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단 하나의 좁은 바닷길에 전 세계 에너지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통로에 에너지 생명줄을 걸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외교안보 싱크탱크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왜 한국 프로그램 국장 김연구원 가명입니다. 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요. 그가 제시한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최대 30%가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중동에서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자원이 한국 총 에너지 소비의 56% 이상을 차지합니다. 절반이 넘는 에너지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한국이 위험한 걸까요? 김 연구원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물 이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략 비축기지 9곳에 원유 1억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도 52일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해운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은 전력 공급 유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전력 공급과 수출 역량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두 기둥이 동시에 위협받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싱크탱크의 또 다른 선임 연구원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은 유가 급등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분적 봉쇄는 물론이고 보험사들이 해로의 안전한 통행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유가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가 긴장하는 것만으로도 유가가 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해왔습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공격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유가가 15% 폭등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국제 유가는 수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전쟁의 당사자 중 하나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싱크탱크의 한 선임 연구원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은 이번 전쟁에 대해 위헌적이고 무분별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공개 토론도 없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원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은 더 냉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공군력은 시설을 파괴하고 군사 능력을 약화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국내 정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 분석가 가명입니다. 는 더 장기적인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외교를 거부하고 무력을 선택한 이번 결정이 결국 핵 확산을 부추기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외교에 참여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긴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는 한국인 1만 7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9만 5천 명의 한국인이 중동을 방문합니다. 전쟁이 확산되면 그들의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숫자로만 볼 게 아닙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동료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기 비축량은 있지만 장기화되면 전력과 수출 역량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육아는 봉쇄가 아니더라도 긴장감만으로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당장 에너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2022년에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품 가격까지 연쇄 반응이 왔을 때 그 충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진원지가 더 직접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한국과 관계없는 먼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고 느끼시나요? 에너지, 물가, 수출, 그리고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 모든 것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